탐사기획 일사천리 2부 이슈 공방 시작하겠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LH 전북본부 전현직 직원들이 많이 가담돼 있고 또 일부 전주 시민들까지 연루돼 있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공방에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수사 대상에 오른 LH 직원 가운데 7명이나 전북 지역 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나 전북 본부가 투기의 중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월 12일 LH 전북 본부장 출신의 고위 간부가 자택에서 투신해 충격을 안겨줬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다. LH 전북 본부 직원뿐 아니라 전주 시민 일부도 신도시 땅 투기에 가담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간 뒤 지역 사회는 술렁였다. 40여 명의 전주 사람이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정 주민이 누군지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전북본부 간부 박모 씨는 광명시 노은사동의 밭을 3억여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땅을 그것도 같은 날 사이좋게 산 사람들, 바로 전주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병원장 부부입니다. 역시 노은사동에 위치한 다른 전갑. 이곳도 전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또 다른 병원장이 5억여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병원장의 아내는 더 나아가 얼마 뒤 전주에 사는 다른 2명과 지분을 쪼개 땅을 더 샀습니다. 역시 병원장 가족들로 매입가가 셋이 합쳐 23억 원이 넘습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장과 그 가족들로 일부는 승강기를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이웃지간입니다.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여기에는 농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토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허술한 농지법의 원인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원인은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통작거리 철폐한 것. 두 번째는 농지 관리위원회 폐지한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심사 요건을 완화한 것.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농업진흥지역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해지를 했어요. 농업진흥구역을 해지하다 보니까 개발 행위가 자유스러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가 투기장이 된 가장 큰 원인. 이번 기회를 통해 농지 취득 자격 등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농지법을 이제 회귀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 피해가 또 대단할 것이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는 과연 그게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선 하루빨리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자의 사적인 이득을 방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지만 번번이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법을 촉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저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LH 사태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제서야 호떡집 불난 것처럼 논의되는 것도 상당히 불만이에요. 벌써 8년, 9년 전에 올라왔었던 그 법안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논의 한번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 논의를 시작한 것도 걱정인데 국회가 좀 책임감을 갖고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밤을 새서라도 논의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 땅 투기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전북도와 각 시군은 공무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그리고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슈 공방에서 얘기해본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양성빈 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 김영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연일 들려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소식에 국민들이 느끼는 뭐 상대적 발탈감이라든지 뭐 허탈함 이런 부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투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아까도 영상으로 잠깐 봤지만 허술한 농지법을 꼽고 있습니다. 이 농지법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는 예. 경자 유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한다 네. 이런 원칙이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농지법 이걸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농지법 6조를 보면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렇군요.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경자 유전 원칙을 네. 갖다가 해놓고 있고요.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게 네. 원칙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모,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것인지 농업 경영 계획서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지자체에 제출을 해서 그렇군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다가 발급받아야지 예. 아무리 계약이 이루어져도 농지 네. 취득 자격 증명을 그 발급 못 받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농지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법의 그러니까 큰 문제점, 이 안에 담겨 있는 큰 문제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거를 갖다가 심사를 합니다. 네. 근데 수리가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부분이 좀 허술하다는 예, 그게 이야기인 너무 거죠. 허술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후 관리라는 게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취득을 했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안 지어요. 근데 누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이걸 갖다가 지자체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자체에서 알게 돼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거에 대해서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고요. 감시 체계가 없는 거군요. 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다가 허위로 발급받았을 경우에도 예. 사실은 처벌이 솜방망입니다.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성빈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농지법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농지법은 이게 1994년에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예. 지속적으로 완화돼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비농민이 이 농지를 좀 소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농지법 6조 2항에 보면 10가지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상속으로 인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게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농사를 그만두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는 부분, 그게 또 두 가지,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네. 보여지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되는데 상당히 까다롭긴 합니다. 지금도 현재도 까다롭긴 한데 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타 법률에 의해서 진흥구역이 해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공의 목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대체에너지, 태양광을 주로 네. 얘기를 하는데 태양광 때문에 또 없어지는 농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렇군요. 거죠.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이 90%의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다 보니 최근에 전라북도 내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회사법인이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토지 거래 매매가 실적이 100%인 경우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농지법을 빨리 지금이라도 좀 개정을 해야 되는 방안이 맞을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좀 그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가 국민의 이렇게 큰 공분을 사는 데는 이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샀다는 점을 넘어서 계획적으로 뭐 나중에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나무가 없는 곳에 일부러 나무를 빽빽히 심는다든가. 정말 교묘하네요. 아니면, 예, 나중에 또 분양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뭐 조립식 주택을 지었다든가. 이런 게 결국은 지금 법을 이용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네. 실제로 수목 같은 경우는 그 이전비 그다음에 이후 손실 발생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식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비와 이식비를 보상을 하는데 원칙이 예. 그루별로 보상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루. 네.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거를 경작할 목적이라면 뭐 이 나무와 나무 간의 간격이 1m여야 되는데 50cm씩 심는다라든지 뭐 그런 편법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토지를 뭐 구입을 쪼개기로 구입을 했는데 1000제곱미터씩 쪼갰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000제곱미터 이상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단독주택 우선 공급권을 지급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1000제곱미터로 이제 잘랐던 그 쪼개기를 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뭐 분양권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조립주택을 지었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투기에 대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 네. 이번 달 안으로라도 좀 처리가 돼야 될 것 같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공공기관, 공공주도로 지자체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는 LH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예. 보상 기준안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네. 이 기준안을 갖다가 교묘히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걸 민간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공공에서 하니까 보상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단의 토지를 갖다가 계획을 잡았으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걸 다 수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 보상을 해줍니다. 예. 소송을 집어넣어서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는 토지주 관련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 만약 기업이 한다면 기업에서는 적절하게 규제를 합니다. 이건 보상을 못 해준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을 수도 있는데 그렇군요. 공공회사다 보니까 법률에 근거된 대로 무조건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럴 더 수밖에 비용이 없죠. 많이 나가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앞으로 그 농지 취득의 조건을 강화하고 또 농지 관리 기구를 신설해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게 되면은 이 땅 투기가 어느 정도는 없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현재보다는 아마 어려워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도 농지에 대해서만큼은 투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농지 취득 조건을 좀 강화했을 경우에 네. 양 소장님도 같은 의견이시죠? 네, 저도 뭐 같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농지법을 이렇게 완화했던 이유들은 사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되면서 예.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면서 농지법을 완화했던 것들도 네. 굉장히 큰 원인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주말 농장을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통작거리를 없앤다라든지 뭐 그런 이유들로 이렇게 해서 귀농 정책을 펼치다 보니 이렇게 네. 완화가 되었는데 또 다시 염려스러운 건 만약에 농지법을 강화했을 때 과연 네. 귀농귀촌이 예전보다 또 활성화되지 않고 네. 하면 농업은 또 지방 소멸이라는 그런 문제점들을 또 다시 더 고민을 해야 그렇군요. 된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네.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지만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농지 취득 조건을 강화하면 물론 뭐 규제는 강화해서 이런 투기를 좀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기존에 그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뭐랄까 피해를 받는다? 예, 농지를 사고 파는 게 좀 어려워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의견을 생각하시는지요? 농지법을 강화하게 되면 비농업인이 네네. 농지를 살 수 없고 거래가 줄어들다 보면 또 재산권은 더 하락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염려들이 네, 있습니다. 땅값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네. 아직까지 뭐 크게 대안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거나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찾다 보니 공용 수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농지법을 강화시키되 비농민이 농업인이 살 수 없도록 하고 예. 대신에 공용 수용을 통해서 국가가 그 농지를 보존하면서 뭐 임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자 그런 내용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예, 저도 뭐 양 소장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농지 거래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농지의 가격을 갖다 제대로 책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래가 활발해야지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이 맞춰지고 그에 합당하게 농민들도 또 농지 소유자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무조건 규제를 한다 보면은 사실은 농민들이 갑작스럽게 뭐 자식 결혼이라든가 학비라든가 이런 걸 대기 위해서 농지를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하기 쉽지 않은 또는 헐값에 처분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많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안 짓겠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하겠다라고 네네. 하시는 분들도 농지를 이제 처분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농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저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거는 좀 안 좋다라고 보고요.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하든가 기존의 농어촌공사를 이용해서 조합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매수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필요한 분들한테 다시 임대를 줘서 규모의 영농이라든가 영농의 예. 가학화에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농지연금 제도도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아까 영상에도 잠깐 보셨지만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엇인지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해충돌 방지 말 그대로입니다.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 본인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에 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 막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걸 갖다 입법화하자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영란법이 있죠. 네. 김영란법을 갖다 입법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부정청탁 금지, 맞습니다. 이게 한 축이고요. 예. 다른 한 축은 이해충돌 방지 관련된 네. 제재를 갖다가 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해충돌 방지는 빠지고 이제 부정청탁 금지만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LH 사태 문제 터지고 뭐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지 선언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강력한 제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처벌을 한다든가 그거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득이 생긴다면은 몰수라든가 추징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좀 강력한 제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네. 공직자가 인허가, 승인, 예산, 수사재판, 채용 승진,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네. 즉시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그렇군요. 그리고 안 하면은 네. 불이익을 받도록 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논의되는 것보다 좀 더 세게 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예. 대상은 그럼 공직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공직자의 친인척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공직자를 포함해서 사실은 친인척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논의되고. 어느 범위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않았어요. 예. 친인척까지 저는 친족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공직자가 자신이 명의로 뭐 땅을 사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하기보다는 차명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부동산도 사실은 차명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상과 범위를 잠깐 언급해 주셨으니까 그 이야기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죠.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두고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교사 그리고 언론인까지 그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사와 언론인도 이 중에 사적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범주 안에 분명히 포함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어떤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공직자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언론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공직자들과 연관이 되는 그런 그렇죠. 업무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포함됐을 때 진정한 이해 충돌이 방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요, 이 범위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교사 같은 경우는 국립이든 사립이든 그 불문하지 않고 예. 다 포함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언론인은 조금 신중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언론인이라면은 특히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언론인이라면은 많은 정보를 갖다가 취득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이걸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취재 과정이라든가 뭐든가. 근데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보를 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뭐 관영 매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빼고 네네. 일반 사기업의 언론인들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공방 제2의 LH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선미 수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이번 관련해가지고 농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이 네. 빨리 재개정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기관에 좀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성과급을 전액 삭감을 한다든지 좀 강력한 처벌 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정부와 여당이 여기에 좀 빨리 대응해서 좀 재발 방지를 위한 좀 재발 방지 마련책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LH 투기 문제, 이 문제만큼은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따르는 법과 제도를 갖다 좀 정비할 필요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사실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뭐 치밀하게 계획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 중에는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 뭐 걸리겠어, 아니란 생각으로 또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지 이런 아니란 사고를 갖고 행동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계기로 삼아서 그런 불법 투기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또 부당한 건지 모두가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그 부동산 집값만큼은 잡겠다고 사활을 걸겠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했었죠. 부동산 값 잡겠다고. 그래서 뭐 투기과열지구 만들고 공시지가 올리고 대출 규제하고 뭐 여러 가지 법안들 많이 내놨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 정부의 직원들, 그러니까 공사의 직원들은 그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서 차익을 또 굉장히 크게 남겼었다라는 거죠. 이번에 비공개 정보를 통한 투기, 그만큼 정말 책임을 지고 어떤 조치들 강력하게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공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는 앞으로도 더욱 넓고 더욱 깊게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은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